중소기업 성장 로드맵.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부산 강서에 소재한 회사고 법인입니다. 정보통신업 공사와 그리고 위탁제조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고요. 창업한 지 5년 됐고 직원은 10명입니다. 2020년 작년 매출액은 12억이고 올해는 예상 매출액이 16억인데 일반 제조업이긴 한데 기술 기반의 기업이 아니고 특허도 없고 국가가 수여하는 제반 인증도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 모습이에요. 미팅하고 나서 부산 해운대 잠시 들렸습니다. 특허 없는 기업, 인증도 없고 이런 기술 기반이지 않은 기업이 어떻게 기술 기반의 모습을 갖추면서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가 이 기업의 화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무상자금, 유상자금, 다양한 정책자금에 대해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자금 조달의 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R&D 정부 지원 자금, 창업 지원 자금, 수출, 고용, 기타 바우처, 그리고 융자 보증이라고 하는 정책 자금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업을 자문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 비추어서 기업의 성장을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단계별로 인증과 정부 지원 사업의 전략을 짤 때 기업이 창업할 때부터 3년 차 그리고 5년, 7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각 개별 기업이 갖추어야 될 기술 인증, 또 정부 중앙부처 인증, 다양한 인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블렌딩 해가지고 기업의 전략 로드맵을 짤까, 이런 것이 그 기업의 늘 이슈이고 자문하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기업 현황을 본다면 세부적으로는 설립한 지 이제 아직 7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본금 1억 원이고요. 위탁제조로 매출이 한 10% 정도 있고 정보통신공사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10명이고 이 기업의 재무 현황을 본다면 이제 작년에 12억이었다가 올해 16억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책 자금을 6억을 쓰고 있습니다. 신보와 중진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기업의 현황을 보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약점,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런 현황에 잘 나타나 있죠. 신보를 쓰고 있고 중진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신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나는 기술 기반의 기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잣대가 되고 있죠. 이 기업의 대표님은 내년의 사업계획을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영 자금이 한 3억 정도 필요할 것이고 직원도 현재에서 이제 확장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을 채용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탁 제조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제조업으로 겉보기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직접 생산 증명이 되어 있지 않고 공장 등록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공장을 자그마한 공장을 임대해서 제조업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이 대표님의 앞으로의 사업 계획입니다. 또한 매출이 특정한 데에 치우치지 않고 매출도 좀 다변화되고 공공 조달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은 것이 이 대표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이런 사업의 현황을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기업의 과제이겠죠. 자문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의 머리를 맞대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업의 성장 로드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올해 중요하게 결산이 남아있죠. 아직 결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2022년도 상반기는 기술 기반으로 어떻게 갖춰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기술 기반으로 상반기에 출발했지만 하반기는 어떻게 기술력을 고도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2023년도 상반기에는 그야말로 한 해 동안에 기술을 시작을 하고 기술 기반의 고도화를 만들었다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공조달을 1단계와 2단계 공공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큰 얼개로서의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볼까요?
결산 재무제표가 아직 사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듯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어, 제일 바빠야 될 때가 언제냐면 한 해를 농사를 짓고 한 해의 사업을 결산을 하고 4, 4분기 때, 즉 11월과 12월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2월 달, 3월 달에 조정을 하는 건데 그것은 다 결정된 것을 맨 마지막에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이 12월에 해야 될 것들은 이 가결산을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혹시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자본금을 어떻게 늘 것인가, 결산은 전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적표인데 이 재무의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자금 조달을 얼만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성적에 맞는 내 과연 재무제표의 지표를, 성적표를 잘 갖추고 있는가, 혹시 내 재무제표는 연구개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정성이나 성장성, 부채 비율은 얼마만큼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자 보상 배수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것인가, 혹시라도 가지금이 있다면, 가수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2021년도 12월 달에 결산을, 재무제표를 전략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시점에 실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칠 남은 것, 그리고 2022년도 1월 아직 세금 계산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그런 그 시간 틈을 타서 내 결산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업은 기술 기반의 제조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상반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 연구소가 아직 없습니다. 연구소를 1, 4분기 때 반드시 갖춰줘야 되고요. 연구소는 이것은 뭐 법인세 공제, 소득세 공제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보수적인 측면입니다. 공격적으로 본다면 연구소가 갖고 있는 것은 정부 중앙부처의 각종 인증들, 벤처, 이노비즈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선정되는 건 사실상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이런 온갖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없다면 연구소를 1, 4분기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고요. 특히 요즘은 사후 관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허가 없다면 반드시 특허를 출원을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과거는 어떤 방어적인 입장에서 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입장의 특허라고 본다면 이제는 특허는 평판 특허, 재무 특허, 공격 특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특허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벤처를 갖추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또 이노비즈를 하고 이런 데 특허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무 소극적인 경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허는 대표님이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면 어떤 특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짧게는 우선 특허를 한다면 6개월 전후의 시간이 걸리겠죠. 더 시간이 짧게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전략 특허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요. 그리고 상반기 때 아직 기술 기반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업 인증은 반드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한 뭐 2달 정도 소요가 되겠고 정책 자금을 도출해내는데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가점 요소이기 때문에 혁신기업 그중에서 아직 기술 기반으로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메인비지 인증, 경영혁신형 혁신기업 인증을 반드시 획득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기업은 아직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상반기 내에 공장 등록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어떻게 돼서라도요. 그래야 제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 생산 증명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인증이지 않은 것 같은 인증이 창업기업입니다. 창업기업 아직 7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기업 인증, 창업기업 확인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했는데 창업기업 확인도 받고요. 중소기업 인증, 중소기업 확인도 반드시 획득하고요. 가점 챙길 만한 것들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내일 채용 공제도 챙겨야 될 것이고 성과 공유 이런 것들 챙겨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12월 달에 재무제표를 전략적으로 만들고 나서 자금 조달 1차 부분 2022년도 약 3억 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자금을 도출해 낼 것인가, 어떤 자금부터 중진공 자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반기 1, 4분기와 2, 3분기를 통해서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자금 조달을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 자금, 시중은행 자금, 무상 자금도 두드릴 것 두드려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또 중요합니다. 특허도 갖추고 연구소도 갖추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난 다음에 벤처기업을 도전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의 기업만 벤처를 도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벤처는요, 3년 아니라 5년, 7년 혹은 10년, 20년 된 기업도 벤처기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벤처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단지 법인세, 취득세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할 것들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 정책자금, 정부지원 사업의 필수 불가결한 거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할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벤처까지 인증 취득을 하고 기술 역량이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간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이노비즈 인증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인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획득할 수 있다면, 따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더라도 1개, 2개, 3개 많은 인증을 딸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노비즈 인증도 2개월 걸리고요. 최소 연구소 있어야 되고 특허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기업은 지금 아직 7년이 안 됐는데 이미 3년 넘어서 5년, 6년 차의 기업인데 이노비즈 인증까지도 획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후에 2022년도 상반기를 넘어가면서 자금 조달 2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별도로 검토할 것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관점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면 분사도 하나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적격 창업을 할 것도 추천드릴 수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요.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적격 창업입니다. 위장 창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를 취득할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오래된 기업에서 취득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적격 창업된 그 기업에 힘을 집중을 해서 벤처까지 취득한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2023년도 상반기는 그야말로 이제 도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비사회적 기업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요. 광역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예비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지원 혜택이 매우 강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대표님이 사회적 기업의 그러한 가치나 어떤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혜택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신다면 내가 현재로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대표님이 결정하신다면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결정한다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를 잘 준비하신다면 그 길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사회적 기업은 대표님께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지원 혜택의 크기는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혜택으로 본다면 무상자금을 작게는 5천만 원에서 크게는 1억 5천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까지도 마친다면 이제는 저는 공공조달 1단계를 제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조달 영역이 따로 있고요. 벤처기업 획득했기 때문에 벤처기업 공공조달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기업은 정보통신공사도 하고 있고요. 위탁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제조까지도 되고 직접 생산, 제조업으로 본격적인 모습으로 간다면 전략적인 제품을 갖고 국가 공공조달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공공조달 가는 영역 중에서
내 제품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떤 그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해서 조달 우수 제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역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것은 기술력을 제대로 완벽하게 확보한 이후에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공공조달 도전할 수 있는 영역 많이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도 내 제품 만들 수 있고요. 아직 창업기업이 있고요. 벤처 인증 취득하고요. 거기다가 사회적 기업까지 취득한다면 공공조달할 수 있는 영역 매우 많습니다. 이 영역은 추후에 창의적으로 공공조달을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별도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는 도약기인데 공공조달 2단계로 새롭게 진입하는 어떤 경험을 전략적인 도전을 할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업 로드맵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로드맵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무료 진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진단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 반드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